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9월 6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순서는 시황 코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9월 7일 화요일 관심 종목 선정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9월달에 보기 좋은 스윙 종목들 몇 가지 뽑았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면은 오늘은 이제 아즈텍 W가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국제약품 또한 얘도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고 아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천천히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이런 카카오뱅크도 뭐 좋은 종목이죠.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가는 상태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상장을 하고 앞에서 상승을 좀 하면서 주가가 좀 높아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천천히 지금 고점이 이렇게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역배열로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 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기보다 좀 이런 바닥권에서 위치해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수해서 들고 가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심 종목들 따로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수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3200포인트로 마감을 좀 했고요. 그래도 외국인이 요 며칠 동안 계속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과 그다음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이 앞에서 큰 하락이 이어진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미국 테이퍼링이 좀 더 뒤로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증시는 좀 더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코스피가 그래도 이런 전고점 한번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많이 생각하더라고. 이 구간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고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9월달에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연휴 전에는 주로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이번 코스피도 기술적인 반등을 좀 나오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장이 좀 많이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온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은 거의 이제 전고점까지 지금 도달해 와 있죠. 이 5일선을 지금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코스닥은 빠르게 회복을 좀 해줘가지고 이 상태에서 살짝 조정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그게 추석 연휴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트리거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 생각대로 안 되면은 결국에는 대응을 해야겠죠. 손절로 대응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일단 앞서서 미리 이렇게 떨어지겠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래도 현금을 보유해서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위로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미국에서 8월달 비농업 일자리 수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얼마 안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73만 건인데 실제는 23만 건이죠. 완전히 차이가 크게 났는데, 이 비농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이유는 테이퍼링 시기 및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연준에서 이번 8월 잭슨홀 미팅 때 얘기를 했던 게 이 고용지표라는 게 이 비농업 일자리 수입니다. 고용지표가 상당한 진전이 되어야만 금리 인상, 그리고 그 앞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물가라기보다 고용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테이퍼링 지표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치를 가지고 저는 이제 호재라고 보는 게, 9월 22일, 23일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원래 언급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8월달 고용지표 하회로 그 이야기가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악재 뉴스는 이제 고용지표가 확 낮춰졌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둔화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 테이퍼링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호재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예상치 하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제 생각에 테이퍼링을 빨라도 11월에서 12월 FOMC 회의에서 그때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테이퍼링이 늦춰진다라고 하면 이머징 시장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아시아 장이나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이 내용이 좀 다른데요. 이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용지표가 낮게 나온 것이 결국 호재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K증권 안영진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 9월달에 FO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면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지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제 의견은 좀 가고 있고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황은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 상한가 그리고 시간의 특징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국전약품이 좀 갔는데요. 국전약품이 이 샤페론이라는 회사에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샤페론이 임상 이상에서 효과 및 안정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전약품 상한가를 좀 도달을 했고요. 강하게 상승을 좀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아니죠, 주말 동안 이재명 후보 민주당 경선 충청권 압승을 하면서 관련주 디젠스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고요. 충청도 좀 관련된 그런 종목이, 그다음 율호, 오리엔탈 전공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주는지 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이 경선이 결과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빨리 보면은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자리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고 한데 잘 구분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재명 후보의 관련 종목들이 갭을 띄워놓고 이렇게 밑으로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갭을 띄워놓고 많이 빠졌죠. 이런 상태에서 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런 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서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갑자기 내일 또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더 상승으로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성이 어닝 서프라이즈 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23%나 상승을 좀 했고요. 수급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참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퍼시픽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전에 뉴스거든요. 제넨셀 이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그래서 95% 회복 입증의 강세였는데 관련주 골드 퍼시픽입니다. 골드 퍼시픽이 21% 상승을 좀 했고 한국파마 오늘 7.8%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런 구간에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좀 익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지텍 WB 큐라티스 코로나 백신이 마우스 모델 100% 항체 형성을 성공했다라는 이슈인데 100% 항체 이런 항체 얘기 같은 게 참 뉴스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그때 어제 뽑았죠. 어제 이런 스윙으로 뽑았던 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으로서 계속 이렇게 시가를 띄워놓고 떨어뜨리고 시가를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얘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면 주로 종목들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팔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인데 근데 이런 구간에서 계속 뭔가 저점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세력들이 이런 구간이 지지를 하니까 여기서 세력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구나. 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유출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도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등주라서 좀 약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대항마 이 리비아 한국에도 상표 등록을 마쳤다라고 하면서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런 음봉 이렇게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 보기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봤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 에코캡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좀 시장에서는 그 움직임들이 잘 가는 종목들을 잘 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산업 야권 첫 1위 홍준표 후보 원전산업 육성 공약에 상승을 좀 해가지고 한전산업이 오늘 상승했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매수를 좀 했었는데 이 좀 언제였더라 9월 2일 날에 매수를 좀 했다가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물려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원전 이슈로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좀 먹고 팔았고요. 6%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특징주로 LX 하우시스가 한샘 인수 참여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단 오하임 INT가 좀 수혜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이제 돈이 좀 들어오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쪽이 상승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고요. 시간의 상한가 같고 그다음 한샘 순으로 그 다음에 LX 하우시스 이렇게 좀 시간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뉴스는 일단 이거 보면은 이거 빛을 비췄을 뿐인데 코로나19를 박멸했다라는 거고 이게 LED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관련주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에 뭐 움직임이 나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일부터 진짜 돈처럼 쓰인다라고 하면서 일단 엘살바도르에서 직접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기술 투자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120선의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뭔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매집을 하는 모습에서 한번 여기 120선을 돌파만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 분봉으로도 봐도 한 240분봉으로 봐도 이게 어떤 모습이냐. 그동안에 이런 박스권 있죠. 여기 이 박스권에 이 전고점을 오늘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내일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여기서 한번 지지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은 그럼 천천히 계속 들고 가 보는 거죠. 비트코인 시세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오늘은 이제 얘도 똑같이 이런 구간에서 뭔가 좀 안착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240분봉의 이 시가 구간에서 그래도 이 구간에서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제 얘기했던 게 수급이 참 괜찮게 들어왔다. 투신이 지금 매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주 신규 투자 수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추세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추세는 아니어서 관심 종목으로 넣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LG 애플카와 이거 전에
이거 5G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는데 5G가 그동안에 힘을 못 썼습니다. 예, 힘을 못 썼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일단 서진 시스템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에이스테크도 며칠 전부터 계속 기관이 매수를 좀 해주고 오늘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게 오늘 이 120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얘가 가야 될 길이 좀 멉니다. 왜냐면은 역배열로서 이런 앞구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해서 올라갈 때 저항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은 멀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한번 이 구간 자체는 싼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KMW는 너무 역배열이어서 차트적으로는 좀 별로고요. 다음에 얘도 그렇고 솔리드도 그나마 이제 120선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서진 에스테크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도 일단 5G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애플카와 협력 관계 강화 하나 하면서 일단 LG 금요일 날이었죠. LG전자가 또 금요일날 상승을 좀 했고 현우산업이 세력주에서 대장으로서 움직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도 장중에 상승을 좀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볼만은 하겠죠. 그리고 기니 쿠데타로 알루미늄 가격 공급 우려로 1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조일 알루미늄이 대장으로서 계속 상승을 좀 했고요. 뭔가 이 구간에서도 이제 빠져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안 빠지고 계속 이 위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뭔가 도지봉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저런 알루미늄 가격 상승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마 알루미늄도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일 날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방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왕이 부장은 뭐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시진핑이 방한을 하냐 마냐인데 왜 방한하냐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 아무래도 이거 중국민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도 그런 이유로 계속 방한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한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한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한한령 해제에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뭐 코스맥스도 있을 거고 한국콜마 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국 화장품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추세가 좀 많이 꺾이고 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 전체적으로 역배열이긴 하지만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데서 한번 지금 이렇게 이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저점을 손절로 잡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14일날 방한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미리 이런 데서 매집을 좀 했다가 14일날에 방한을 했을 때 만약 진짜 시진핑 방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짜면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언제 뭐 할지 모르겠고 또 전처럼 또 온다 해놓고도 안 오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잠깐 보면은 삼성전자 그래도 추세가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8만원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조금씩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한국 BNC는 이 위에서 좀 더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 장중에 좀 상승했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좀 오랜만에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얘가 이제 제 관심 종목이 있다가 뺐는데 왜 뺐냐면은 얘가 이 구간에서 제가 먹을 폭은 이런 구간에서 이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 상승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구간에서는 상승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봉이 두 개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다 해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1선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21선을 깨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트상 그리고 주가의 위치상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좀 하락을 좀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더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계속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는지. 근데 지금 이 모습에서는 좀 베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니아가 오늘 크게 하락을 좀 했더라고요. 마이너스 14%.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을 좀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뽑으려다가 말았던 이게 OCI가 강하게 상승을 또 오늘 좀 크게 해줬네요. 이런 태양광 이슈로 해서 일단은 뭐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진짜 수급이 괜찮긴 했네요.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해주는 게 수급이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고점이니까 사라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 교육 관련된 종목인데 얘도 120선 지지를 받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PC인데 DPC가 이제 매수가 됐나 보면은 아직까지도 매수가 안 됐네요. 14,000원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이 위에서 안 올 것 같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된다라는 그 기억을 이제 갖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오늘 매수가 됐네요. 여기 매수가 됐습니다. 15만 3천 원이고요. 15만 3천 원 한번 매수한 상태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딱 이게 움직임이 이제 기다리는 모습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5일선을 계속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5일선을 안 깨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런 순간에서 한번 5일선을 깨는 순간이 와요. 예, 뭐든지 한번 이렇게 깹니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또 개인들을 털거나 하는 식으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밑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때. 그리고 다행히 좀 강하게 장중에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요. 그래서 매수한 상태로 한번 들고 가 보는 거죠. 일단 수급 괜찮고요. 그러니까 매수 여기 하고 손절 여기면은 해봐야 한 2% 손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녹십자. 얘는 이제 또 얀센 관련된 그런 그 위탁 생산, 얀센 거 위탁 생산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서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기다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또 좀 더 기다려 보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라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 유라테크, 세종시 관련된 그 종목이죠. 금요일날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나 싶었는데 일단 그 민주당 경선 충청도 그 경선이 끝이 나면서 좀 제로소멸 느낌으로 조금 하락이 더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어차피 딱 오늘 여기서 2차 매수까지 됐기 때문에 1차 매수, 2차 매수 됐기 때문에 매수한 상태로 여기 손절 잡고 한번 들고 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빠질지 한번 보면 되고 대신에 이제 딱 밑에 11선이 딱 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정보. 인성정보는 금요일날 상승을 여기서 1차 매수한 상태로 들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그냥 천천히 지켜보죠. 일단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현제약입니다.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오진 않았어요. 여기 멀긴 멉니다. 예, 여기 멀긴 멀지만 그래도 기다려보면은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싼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강약품도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한 상태로 2차 매수 되는지 좀 지켜보는 거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는 이 120선을 지금 올라와 준 모습이라 여기서 안착을 하고 지지를 좀 하는 모습에서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보고 이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뽑을 종목들 9월 7일 화요일 관심 종목 선정을 좀 할 건데 어제 이런 스윙 종목들 한번 뽑았었는데 여기서 종목을 좀 뽑으려고 하거든요. 일단 국제약품을 좀 뽑겠습니다. 이 락토페린 관련된 종목인데 국제약품을 좀 뽑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잠깐 보면은 그래도 뭐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한솔 로지스틱스를 한번 뽑아볼까 싶기도 한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기서 1차 매수가 오늘 딱 됐어요. 어제 이제 뽑았을 때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생각했는데 1차 매수가 되는 상태고 근데 벌써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냥 얘는 넣지는 않겠습니다. 벌써 상승이 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SCD를 넣을까 아니면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넣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가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뭐 미생물 배양 배지 납품으로 해서 몰렸는데 그리고 얘가 모더나랑 또 엮여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모더나 관련돼가지고 서린바이오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서린바이오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세가 계속 좀 하락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백신 이슈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얘를 지금 한번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원스 글로벌을 얘가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얘를 좀 넣을까? 아니면은 지금 영화테크 어제 벌써 여기 매수가 딱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매수는 안 됐는데 영화테크를 좀 넣을까? 좀 고민이 좀 되네요. 뭐 여기서 기다리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차라리 매수가가 왔으니까 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뽑은 종목들 다 괜찮은 종목들이니까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여기 국제약품부터 유바이오로직스 이 세 종목 말고도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얘도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박스권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수급이 참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을까 싶었는데 그냥 얘는 빼겠습니다. 뭐 나중에 올라가겠죠. 그다음 CS 윈드도 풍력 관련돼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뽑아놨는데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세 종목만 좀 넣을게. 그럼 국제약품부터 보면은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겠냐. 일단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손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여기서 한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매수 이 계획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국제약품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뽑았던 대로 여기를 1차 매수,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이제 그냥 뽑아 놓겠습니다. 워낙에 바닥권이고 120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인데요. 유바이오로직스 여기도 벌써 1차 매수가 좀 1차 매수 가격까지 왔는데 2차 매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밑에 120선이 깔려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관심 종목들은 이렇게 좀 마치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엄청 어려운 시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지수 상승할 때 고점인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고점에서 지수가 꺾일 때 그런 종목들, 고점인 종목들이 먼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리를 아직 올라가기 전에 자리를 만들어 놓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지금 제가 뽑아놨던 종목들,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뭐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 이런 데서 천천히 매수를 해서 그냥 상승할 때 그때 올라가면 파는 식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은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상 다 보시기 전에 이거 댓글에 나는 할 수 있다 적으시면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